목표의 힘. 그냥 이 첫 강의, 왜 이게 오늘 첫 강의냐면요. 저도 이제 영업을, 현장 영업을 십몇 년 해봤고, 또 주식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제가 뵙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잘 살고 못 사는 건요, 이걸로 결판져요. 궁극적인 건 이거였어. 이거에 그냥. 그러니까 모든 성공학사죠. 제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는 책을 좀 그래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직업으로 먹고 살겠죠. 근데, 자수성가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분이 한 7,400억 원. 7,400억 원. 코스닥 기업 3개 갖고 계셨던 회장님도 만나뵌 적이 있었고, 아니면 굉장히 못 사시는 분도 있었고, 또 FC 중, 제가 이제 통칭을 여기 보면 FSR, MP, TFA 각 회사마다 명칭이 틀리는데 FC로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고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을 다 제고해 스펙도 있고, 몹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이거였어요.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자 일반적으로 셀러리맨보다는 세일즈맨들이 더 잘 벌어요. 평균적으로. 왜 그럴까요? 세일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매달 여러분 실적에 시달리죠. 자, 이번 달도 여러분 4월달 내가 분명히 월초에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뜻대로 안 돼갖고 괴롭기도 하고, 뜻대로 돼갖고 안도하기도 하고, 뜻 이상으로 돼갖고 기뻐하기도 하겠는데, 세일즈를 접근하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세일즈, 그게 화장품 영업이든 보험 영업이든 자동차 영업이든 매달 목표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은 목표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까요? 아니죠. 어렵죠. 그리고 또 연봉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니까 속도가 틀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은 매달 농사를 져요. 일반 셀러리맨들은 1년에 한 번 농사 짓거나 진급 시기 3년에 한 번마다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셀러리맨들이 여러분들 나은 고정급여가 있으니까 나은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세일즈 하신 분들이 더 벌게 돼 있어요, 원칙이. 이게 실제 그랬어요. 왜냐? 제가 영업을 2002년도에 이제 고깃집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 5년 하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수원에서 고깃집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거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접고서 이 보험업계 뛰어들 때도 그때 제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5명이 다 반대했거든요. 다섯 명의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그랬죠. 왜 그렇게 험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너 직장 생활 할 수도 있는데 왜 고깃집 한다고 그러더니 1년 반에 접고 또 무슨 보험이냐 그랬는데 그로부터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왜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매달 마감을 쳤거든. 그죠?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한 직장에서 이제 15년, 17년 일하다 보니까 셀러리에 길들여요. 이 셀러리에 길들여진다는 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5월달 같은 경우에 셀러리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면 세일즈맨은 5월달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냐? 일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 사람이 결국은 잠재력을 만들어. 그러니까 셀러리맨을 오래 하게 되면 받는 월급보다 적게 일하려고 자꾸 노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항상 투입 대비해서 많은 걸 얻으려는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러리맨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10년 정도 하면 그 셀러리에 길들여지면 받는 월급보다 적게 일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퍼포먼스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매달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항상 자동차 업계든 어느 업계든 세일즈에서 10년 종사하신 분들은 되게 비슷한 나이톤의 셀러리맨보다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무조건 벌게 돼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었어요. 다. 제가 많은 그런 세일즈 조직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목표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결국은 1953년도에 이제 예일 대학교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확고한 목표를 가진 3%의 사람들만이 그로부터 20년 뒤 미국은 사회가 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20년, 30년째 조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이 격심한 그런 변동의 역사가 많으니까 어려운데 20년 지나 보니까 결국은 이렇더라 이런 것이죠. 3%의 확고한 목표를 글로 적어두는 사람은 엄청나게 재산이 소위 말하면 이 3%가 사람이 벌어놓은 재산이 나머지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3%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적어놨고 10%는 대충, 6%는 그냥 마음만, 27%는 아예 없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이 그림은 뭐냐면요. 5살짜리 아이가 낙서한 거였어요. 낙서. 근데 이 낙서를 본 그 어머니는 서양 화가인데 이 낙서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 멋있어졌죠. 이 그림은 300만 원에 팔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막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채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지식과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 명언으로 탈바꿈 돼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펙당 무엇이든 뭐 환경적인 요인이든 뭘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내 뜻을 정확히 세우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게 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나도 결국 내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별 달릴 거 없어요. 저도 뭐 스펙이 대단한. 저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나왔습니다. 그 인류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죠? 저도 그냥 직장생활 했었고, 저도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못 일해봤어요. 중견기업에서 했고, 벤처기업에서 게임회사 일했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이제 좀 파격적인 시도를 했죠. 어린 나이에 고깃집도 해보고, 그 다음에 32살에 보험업계 뛰어들었고,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은 상품 취급하고, 10년 이상을 영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주식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꿈을 꾸기 위해서 주식을 공부했고 똑같은 절차를 거쳤어요. 똑같아. 그러나 어찌해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부유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제 그 네임밸류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구체적인 목표였어요.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분해하면 그 부품이 몇 개 나올까요? 스마트폰. 대개. 이 스마트폰 요즘에 최신 스마트폰 분해하면 부품 몇 개 나와요? 대개 한 2,000개, 3,000개 나온대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카메라 모듈만 해도 분해하면 그게 한 100몇 개 정도의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부품 수가 거의 2, 3천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분해해보면 부품 몇 개 나올까요? 1만 개에서 2만 개. 자동차에 따라 틀린데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좀 적겠죠. 그러나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경우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하겠죠. 최소 2,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보나마나 넘어갔겠죠. 10만 개에서 20만 개. 자, 그럼 로켓. 이 로켓은 부품 몇 개 필요할까요? 수천만 개. 자, 여러분. 이 제품들 중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있었어요? 다 치밀한 설계와 계획과 목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 지금 입고 있는 옷, 시계, 스마트폰, 가방 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미줄 같은 거 뒤집어 씌워 입으니까 옷으로 변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만지고 있는 모든 물건 자체가 누군가의 목표와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그레 PC님이 만약에 가족들과 정말로 꿈꾸던 유럽 여행 한 달 정도를 다 가기로 했어요. 그럼 여행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그러면 한 1, 2천만 원 비용을 들여갖고 가족들이 정말 꿈꾸던 유럽 여행을 가는데 어떤 누가 막 갑니까? 다 계획을 세우겠죠. 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이승호 FC님하고 저하고 돈이 너무 없어갖고 요 앞에 있는 편의점 ATM 기계를 털기로 했어요. 여러분 서울 도심에서 편의점 앞에 있는 ATM 기계를 털 때 몇 분 이내에 털어야 될까요? 제가 세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요? 10초요? 그거는 신이 할 수 있지. 어떻게 10초 만에 털어요? 그러면 도둑의 왕이 되겠다. 최소 이 얘기 해주더라고요.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분에서 5분 이내에 털어야지 안 잡힌대요. 무조건 출동하니까 그 사이에. 그리고 서울 변두리는 한 30분, 20분. 자, 여러분 그 ATM 기계가 허술한 기계도 아니잖아요. 현금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계를 3분 이내에 털려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는 못 털어요. 그러니까 2인 1조가 되겠죠? 2인 1조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여러분 범죄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여행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분 인생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왜냐? 내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이 정확해야 되는데 내 뜻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훈 강사님, 저는 이미 휴대폰에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딱딱 정해져 있어. 저는 몇 살 때까지 뭐 하고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물론 그 뜻대로 항상 되진 않아요. 좀 늦춰지는 것도 있고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한참 뒤에 되는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 뜻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였어요. 결국은 내 뜻을. 자, 나는 FC로서 보험 영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연하게 어떤 목표는 있겠죠. 돈을 더 잘 벌고 싶고 전문가로서 나는 발전하고 싶고 또 어떤 재정적인 전문가로서 어떤 미래 비전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냐 이거죠. 부품이 나오듯이 이거 막연하게 만든 거 없죠. 디테일해야 돼요. 디테일. 자, 그럼 어떠한 자, 요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목표를 보통 세우면요, 이게 꿈 단계예요. 꿈. 우리 딱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료에 그러니까 사진으로 된 것들은 제가 이제 그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지니까 사진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 드렸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희망 단계에서는 탄탄대로가 보여요. 아, 나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보험업계에 그래, 그렇지. 나 영업할 생각 없었는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바뀌었어. 그 순간에 이 상태였어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 보험 영업이 쉽지 않고 영업이라는 게 어렵겠지만 나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해낼 수 있어. 그래, 해볼 거야. 그래, 도전했을 거야. 교육받을 때 분명히 불안했겠죠. 지인들 거절도 생각나고 하지만 나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상 교육이 끝나고 영업 첫 달 시작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갈 길이 멀어. 어느 순간에 배워 저 보니까 뭐 죽어 자빠져 있고 저기 있으니까 자기를 한없이 쪼그라들고 앉아 있고 저거 어떻게 가지? 그죠? 그나마 여기서 매니저가 팀장이나 매니저 손문자 주면 그 맛에 가는 건데 매니저 팀장님은 되게 여러분들 배반하죠? 되게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랑이란 건 배신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맞잖아. 사랑이 배신이 없으면 무조건 다 하겠네. 배신이 있으니까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의리가 아름답고. 자, 진입하면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10%가 나가 떨어져요. 일단. 에이, 괜히 한 것 같아. 에이, 잘못된 것 같아. 10%가 나가 떨어져요. 자, 그래도 나머지 90%는 전진합니다. 전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탄탄대로가 살벌한 거였어. 알고 보니까 여기 막 무슨 뭐 진상 고객 나타나고 막 별신 고객 관리니 뭐니 막 별신 전문 지식 공부하고 자격증 뭐해 미치겠는 거야. 전화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왜냐 플랜을 이렇게 짜지만 실제 이거거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설계하지만 실제 해보면 다 여기 골짜기도 있고 못도 있고 그죠? 원래 이런 거거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다. 여러분들 애가 태어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애가 출생을 했어요. 너무 애가 울어갖고 잠을 못 잤는데 애가 왜 우는지 아세요? 왜 우는지 아세요?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태어났구나. 왜? 자, 10달 동안 뱃속에서 밥 먹을 이유도 없고 똥 쌀 이유도 없고 숨 쉴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따뜻한 데서 물장구 치면서 10개월 동안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그 태어나니까 무슨 일 벌어져? 먹어야 돼, 싸야 돼, 뭐 해야 돼, 말도 안 통하지. 맞아, 안 맞아? 춥지, 배고프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는 거야. 결혼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다고 왜? 괜히 결혼했구나. 사랑스럽게 했죠. 이거 아니거든, 보니까. 같이 또 뭐 해야지,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장인, 장모 인사도 처가 뭐해, 그냥. 이런 건 우리가 변수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40%가 나가 떨어져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 그래도 이제 산전수전 겪어서 보통 영업 2년 차 정도 됐어요. 2년 차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또 돈도 사실 모이지도 않고 보니까 이거 10년 정도 하신 분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야 이거 솔직히 내가 이거 이 원수가 있는 게 맞나? 나 지혜로 가고 싶은데 지혜로 가는 게 맞나?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뭘 해야 되지? 이 숙련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익숙해졌어. 거절도 익숙해지고 상담도 할 줄 알고 계약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일을 내가 선택한 게 잘한 것인가? 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단계라면 숙련 단계. 여기에서 30%또 나가 떨어져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신 분들이 결국은 도달하죠. 성취예요. 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신 분들이 처음엔 뚫을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나는 처음에 애초에는 이게 이렇게 한 방에 빡 뚫을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물론 여기서도 헤매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대개 여기까지 오면은 성공의 레벨에 도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이 일을 두 번째 해볼 때부터는 이 10% 최종 성취가 10%인데 이게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영업이든 다 똑같아요. 결국은 퍼센테이지가 거의 흡사한데 그분들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가속이 생기기 시작해.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제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최종에 남은 10%의 인원이 그동안 90%가 포기한 것들 다 가져가. 이들이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해. 특징이. 이해되세요 이제? 이렇게 이 부익부 빈익빈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한번 가본 사람이 다시 두 번째 길을 갈 때는 지혜가 생기겠죠. 방법을 알게 되겠죠.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초스피드로. 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유명 강사들이라면 이 강의안 같은 거 잘 만들어야 돼. 저 처음에 5, 6년 전에 강의안 만들 때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저 지금 강의안 만드는 30분이면 끝나버려요. 매번 하니까 초스피드화가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처음 영업했을 때는 고객 3번, 4번 만나도 클로징이 안 됐어요. 지금은 만나서 5분 만에 클로징해버려요. 리즈한 게 5분 만에 끝내버려요. 핵심만 아니까. 대뜸 물어봐요.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좋은 거만 하시겠죠? 좋은 거 알려드니까 하세요.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 순간에 중요한 건 우리는 늘 선택해요.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4월달 실적을 걱정해도 이미 끝났어요. 왜냐면 이제 내 바꿀 수도 없어. 자, 5월달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있어요? 몰라. 우리는 내일도 할 수 없고 과거도 못 바꾸는 존재. 이 순간만 내가 어느 포지션을 선택할지만 결정할 수 있어. 해보겠다. 아이, 때려칠래. 이것만 선택할 수 있어. 이 순간에서도 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이 그래 강사님 말로 해보자. 아 저건 내공이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선택이라고. 여러분 선택일 뿐이라고. 그죠? 가장 최선의 선택은 늘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해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려워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출근했어요. 근데 지점장님이 재수없는 얘기하는 거. FC님, 아유 표준이 왜 그래? 아 일 못하면 표준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할 맛 나야 안 나요? 기분 잡치지 완전히.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상태는 뭐예요? 지점장님 열심히 할게요. 웃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야.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나 좀 TA에서 고객들 좀 이제 관리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딱 전화. 항상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래? 무슨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기루 씨, 당신이 판매한 거 1년 전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서 이따가 걸 나한테 판매했냐고. 그럼 지금 잡쳐야 안 잡쳐? 잡치죠. 그 순간에도 아우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거 알려주시네요. 아우 제가 좀 신경 못 쓴 거 제가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쉬워지느냐? 바로 이제 계획인데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여기 이제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3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적인 성장과 질적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모든 걸 하는데 30년, 100년씩 필요 없어요. 30년, 100년 필요 없어. 나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죽기 직전에 돈 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재물도. 3년이면 되더라는 것이죠. 3년이면 대개. 저도 3년 정도면 대개 항상 패턴 업그레이드가 시작됐으니까. 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계획,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받아가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계획 세운 목표와 계획은 되게 단순해요. 일단 구체적이어야 돼. 허황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이죠. 우리 이성호 FC님. 네. 돈 벌고 싶죠? 네. 3년 뒤에 얼마가 벌고 싶어요? 1억은 벌써 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네. 그죠? 3년 뒤에 1억은 생각해 본 적 정확히 있어요, 없어요? 근데 3년까지 얼마 벌겠다? 한 달에 500씩 저축하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좋아서는 안 돼요. 정확히 찍어야 돼, 그냥. 나 뭐 하겠다. 나 저 차 사겠다. 좋은 차가 아니에요. 나 이 차 사겠다. 자, 제가 싱글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배우자 원하십니까? 자기 아름답고 뭐 어쩌죠. 아, 이거 헛소리예요, 다. 나 이런 여자하고 살겠다. 키는 몇이고, 미모는 이 정도 수준이고 딱 찍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옷 살 때, 저 좋은 옷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옷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음식점 가서 무슨 얘기예요? 맛있는 음식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주세요. 찍죠? 똑같다니까. 구체적이 돼. 찍어야 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돼. 측정 가능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뭐예요? 이거 가격 보면서 정확히 딱 찍죠? 측정 가능해지죠? 가격이. 여러분 메뉴판 봤더니 가격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항상 가격이 있어요. 조건이. 자, 이규래 FC님이 나는 앞으로 10억 버는 나는 ING 생명 챔피언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가가 뭐예요?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 돼.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맞죠? 잠 거의 미친 듯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험업계 들어왔는데 당신 목표 뭐예요? 나 한 달에 100만 원 벌겠습니다. 그럼 비서처럼 일하셔도 돼요. 딱 한 달에 10몇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 판매하면 1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측정이 가능해야 돼. 딱 해갖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지 뭐가 할 수 있는, 내가 뭘 해야든지 지불할 수 있는 게 정해지니까. 그거예요. 세 번째, 너무 황당한 건 안 돼. 자, 나는 알리바바의 마윈회장처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그럼 100명짜리 중소기업이라도 운영을 해봐야지. 중소기업도 안 해보면서 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무슨 기업가가 되겠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황당하죠. 스스로가 안 믿어. 이런 거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그래, 희망사항.
희망상. 현실적이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목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예, 현실적이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를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고 그래갖고 3개월 만에 주식을 마스터해갖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왜냐? 그게 가능하다면 어느 누군도 주식에서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다 성공할 수 있겠지. 3개월 만에 주식을 마스터할 수 있으면 다 주식하지. 아닌가요? 그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건. 자, 다시 제가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매니저였을 때 당시 이번 달 목표가 얼마입니까? 전 수당으로 1,000만 원 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분은 지난 영업 7개월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300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큰 계약이 터지지 않나. 그렇다고 이분이 사전에 상담을 많이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분이 큰 계약권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1,000만 원 벌겠다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300이 지금까지였어서 얼마? 600까지가 현실적인 목표죠. 그러겠죠. 2배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꾸 그 길로 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적. 너무 멀면 안 돼. 너무 멀면. 너무 멀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이번 특히 마감 때 만났을 텐데 고객한테 갔더니 기루 씨 알았어요. 보험 가입할게요.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승진되면 제가 이제 대리 승진되면은 월급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 하겠습니다. 또는 대출 다 갚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 와이프하고 상담해서 하겠습니다. 그 언제 상담하는데? 이거잖아요. 가시적이어야 된다고. 나를 자극하려면 가시적이어야 돼요. 그죠? 이 5가지 목표를 기준을 삼고서 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그것도 복잡해. 자, 요건 뭐냐면 행복을 찾아서라는 건데 크리스 가드너는 실존 이름을 갖고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딱 좋겠는데요. 이건 뭐였냐면 정말 망해갖고 부인도 도망가갖고 자식하고 맨날 공중변소나 그런 위탁시설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이 딱 10년 만에 팔자를 바꿔갖고 2천억 자산가가 된 실화 영화인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그런 금융대리점,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복합대리점입니다. 주식이니 보험이 다 판매하는 금융대리점에 거기 입사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답은 없고 답답하게 그러니까 방문 의료기 판매 상원이고 답도 없고 구형 판매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불황자업소사 같은 데 먹고 사고 자식하고 사는 거 너무 얼마나 처지가 비참하겠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빨간색 스포츠카에서 멋있는 사람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용기를 내갖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금융중개인이라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럼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딱 이 얘기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숫자를 당신이 다룰 줄 알면은 이 일을 해보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 쳐들어가갖고 월급도 없이 그냥 월급도 없는 조직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의자하고 전화기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의자하고 전화기만 주고 전화번호를 줘. 거기서 자기가 콜드콜 영업을 때려갖고 계약이 나오고 수당 주는 회사였어요. 아무것도 지원도 없어. 거기서 이 크리스 가드너는 결심을 했죠. 하루에 200통의 전화를 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 200통의 전화. 10년 뒤 이렇게 된 거예요. 2천억 자산가가. 여러분 200통 전화는 몇 시간 걸려요? 보통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 걸려요.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목표, 반복, 인내. 모든 성공 공식은 이거였어요. 뚜렷한 목표, 3년의 반복, 10년의 인내. 그럼 성취 항상 이 공식이었어.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자수성가하는 사람을 만나도 한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모든 건 자기개발서적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알게 된 건 그렇거든요. 뚜렷한 목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다음에 최소 3년간의 반복이 필요해요. 뭐든지. 그래서인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3년. 결혼도 보니까요. 3년 이상 살면 이혼을 안 하더라고. 애도 생기고. 인생의 모든 것들, FC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항상 고비인데 3년 버티면 나름대로 생존 능력을 터득하게 돼 있어요. 특징이. 아마 운동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개는. 3년 정도는 버텨야 돼.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예. 자, 아마 뽑기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뽑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뽑기 할 때 원하는 걸 정하죠. 그 다음 먼저 선투자하죠. 동전 넣고. 될 때까지 연습하다가 되면 터지는 거고 아니면 포기하는 거죠. 이게 성공 방식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원하는 걸 정해야 돼.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언제껏. 그 다음 선투자하셔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뒷받침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얄짤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건 누구도. 자, 이 손은 뭐였냐면 2010년 SNS에 어떤 야구 선수가 자기의 손을 올린 그림입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나는 지금 남들과 똑같이 쉬고 남들과 똑같이 운동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을 알기에 더더욱 노력할 것이다. 누가 들으면 형식적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간절하다.
이 손은 그로부터 5년 뒤에 박병호 선수의 손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또 성공해갖고 물론 지금 미국에서 약간 고전 중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한 타자가 됐죠. 꿈과 목표의 차이는 대가 지불. 이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럼 세계적인 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공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지불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불을 하고 있어요? 지불할 걸 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불할 걸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불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투여하고 멘토를 만나서 시행착오를 줄이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되기 시작해요. 항상 그랬어. 여러분 영업의 신 같은 경우도 영업의 신의 지금 그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개찌비님 빼고 다 나머지 분들은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만두기 일보 직전이었거나 저기 뒤에서 도와주신 우리 별장님도 그만두기 직전이었던 분이었어요. 다 전원 다 MD 할 때 했죠. 가장 빨리 되신 분은 3개월, 길게 되신 분도 6개월 걸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의지가 있고 정확한 방법을 알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성돼요. 특징이 그래요 항상. 자, 요거 이제 제임스 로저스라고 미국에서 그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그 TOT라고 연간 소득이 연간 5억 연봉 하시는 분인데 30년 연속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비서와 미팅하고 TA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쉬운 것들을 우리는 못해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최소한 10명의 고객들한테 전화, 3명 사람의 고객을 만나 상담하는 거. 누구나 쉬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명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만났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온 경우도 있었고 전화해야겠다 했지만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지겨워. 지겹다고. 꾀가 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업을 6개월 이상 해보신 분들은 하루에 3명 만나고 전화 열통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그만이지. 하기가 싫은 거지. 아닌가요? 지겹다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겨워서. 꾀가 나니까.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지. 근데 내일 또 하네. 그잖아,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냐에 따라 내 건강이 결정되겠죠.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겠죠. 그거예요, 그냥. 결국 무슨냐? 내가 지금 뭘 하느냐? 내가 목표를 위해서 지금 뭘 꾸준하게 하느냐? 그러면 보상이 바로 우리가 기적의 형식으로 다가오는데 권태를 참아야 되겠죠, 권태. 그럼 권태 참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약간 이 첫 강의 약간 길어지는데 해야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해야만 하는 거, 원하는 것. 저는 어제 집에 10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10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헬스클럽 가는 거였어요. 원하는 것은 찌개와 소주 한 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5월 1일부터 운동 열심히 할 거니까 찌개를 끓이라고. 그래서 버섯전골을 와이프가 끓여줘갖고 폭탄주 한 잔 마시고 잤어요. 왜냐면 어제 너무 피곤했거든 사실. 이건 핑계에 사실 또 항상 우리는 싸운다고. 아니에요? 얘가 항상 이게 되게 이게 이기면 무시무시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건 뭐예요? 일찍 출근해서 7 to 11. 나도 진짜 주말도 반납합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전문가로서 지식도 쌓고 고객들을 막 리딩하고 하는 슈퍼 설계사. 돈도 1초씩 빡빡 벌고. 이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러나 원하는 건 뭐예요? 잠자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개판 치고 싶고 찜질방 가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싶고. 나도 그러고 원했거든 옛날에. 그죠? 사우나 가서 자고 싶고. 이게 둘이 싸운다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느낌 세일즈에서 원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이 마음의 갈등이에요 이게. 해야만 하는 거와 원하는 게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이 순간에 싸운다고 계속.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해야만 하는 것의 위너들이죠. 지금 여러분 토요일 날 이 시간에 2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잠자는 거거든 되게. 그죠? 그럼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냥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 누가 먹어요? 4명의 이 4마리의 이 새끼들이 있는데 누가 먹어요? 누가 먹을까요? 가장 간절하게 지적이고 좀이라도 입을 그 어미새한테 접근하는 애가 먹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절함이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 감정이 해야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방향타를 정해줘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자 이건 버킷리스트 앤 위시리스트라고 합니다. 요 양식 다 드셨죠? 네. 오늘이라도 당장 해보세요. 위에 가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자 해야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걸 적겠죠. 나 10억짜리 부동산 구매. 나 100억 벌어보기. 이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그죠? 해야만 하는 것들 위에 적으세요. 오늘 지금 당장 가서 하세요. 위에 내가 살면서 꼭 해야만 하는 것들. 건강하기, 가족들 돌보기, 좋은 인간관계 쌓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밑에 약간 색깔 있는 부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사고 싶은 거. 나 스포츠카 사기. 나 이쁜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하기. 그걸 다 적어보시라고. 장담컨대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부터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적어보면 여러분 뭘 깨우치냐? 아, 내가 생각보다 원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았구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적을 수 있을 거죠? 장담컨대 20개 못 적어요. 나도 처음에 적을 때 15개를 못 넘어갔으니까. 적으려니까 막연한 거야. 굉장히 막연해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구체화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거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내가 소박했구나 알게 돼요. 위에는 원하는 것, 아니 해야만 하는 것, 밑에는 원하는 것. 예, 위에를 버킷리스트, 밑에를 위시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해보세요. 당장 적으세요. 그것부터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생활계획표까지는 원하지 않게요. 여러분, 생활계획표까지는. 뒤에 이제 내가 활동관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이거 2017년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적어야 돼요. 목표 설정을 해놔야 돼요, 항상. 이걸 적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 방에 정면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고 옷장에 뭐라 적혀 있느냐? 2017년 딱 돼 있고 살 빼자. 새벽에 일어나 등산 가자. 딱딱딱 적혀 있어요.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 시작하면 마력이 시작돼요. 안 볼 수가 없어. 눈 뜨면 그게 보이니까. 나 스스로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 자꾸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어디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방향을 항상 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방향은 이걸로 결정돼요. 아침에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갈 방향이 정해져. 내가 오늘 가야 할 방향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어도 덜 먹게 돼 있고 일을 또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어서 되도록이면 붙이세요. 가장 잘 보이는데. 침실에 붙이는 게 가장 최고예요. 아침 일어나서 보고 집에 들어가 볼 테니까. 이왕이면 크게 큼직하게 붙여놓으세요. 그게 옛날에 어쩌면 가온이었던 거예요. 가온이 뜻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방향타를 정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패스. 다. 인간의 잠재력은 저절로 분출되지 않아요. 인간의 잠재력은 목표를 세우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야 되게. 대가 지불이 시작되니까. 내가 지금 힘들면 지금 이 단계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편하면 내리막이야 되게. 여러분 인생이 많이 편하거나 느긋하면 지금 내리막 가는 거예요 되게. 항상 오르막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험료금 안 했으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을 거예요. 보험료금을 여러분들이 우리 FC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현중 FC님은 혹시 인신매매당하거나 강제납치당해갖고 보험료금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선택했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이게. 왜냐? 내가 성공하려고 도전한 것이고 분명히 오르막길 도전하는 거였으니까. 힘들면 성공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푸념하지 마세요.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왕 한 김에 더 빡시게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아닌가요? 이왕 저질렀잖아. 그죠? 그냥 이 목표를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이왕 저지른 거라면 더 빡시게 하시라고. 그럼 스피드가 점점 빨라져요. 단 언제 올지가 궁금하겠지. 근데 항상 재밌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와요. 포기만 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강의의 핵심입니다.